79세에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15년 전,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로 인해 텅 빈 집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뎌낸 박영희 할머니.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그녀의 삶에 찾아온 85세 김준호 할아버지. 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자녀들의 반대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까지. 이 모든 장벽을 뚫고 두 분은 새로운 사랑을 피워냈습니다. 댄스 교실에서 시작된 그들의 첫 만남은 비밀스러운 데이트와 예상치 못한 청혼으로 이어지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준호 씨의 손을 잡는 순간, 50년 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 다시 찾아왔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라고만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이 뜻밖의 행복.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저는 노년의 지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박영희 할머니와 김준호 할아버지의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9세 박영희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마셨던 커피 한 잔,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던 그 길이 이젠 저 혼자 남아버렸어요. 그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과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슬픔도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작은아들 동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딸 미영이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요. 다들 잘 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손주들도 어느새 다 커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방학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북적거렸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여행 간다며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빈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실 거예요.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죠.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적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텃밭에 나가 상추도 따고 고추도 따고 방울토마토도 따요. 작지만 제 텃밭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큰 위안이 되거든요. 작은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힐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작은 희망을 찾곤 합니다. 점심은 보통 복지관에서 먹어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저는 그동안 요가 교실이랑 노래 교실에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기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가끔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나도 언젠가는 남편 곁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건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기로요.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댄스 교실 포스터를 보았어요. 전에는 한 번도 관심 없던 분야였지만 갑자기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춤이라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복지관 댄스 교실에 처음 가던 날, 제 마음은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춤이라니 평생 제대로 춤을 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 남편과 함께 춘 춤이 전부였죠. 그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시렸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설렘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용기를 내어 복지관 3층 다목적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고 모두 저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셨습니다. 키가 꽤 크고 허리가 반듯한 할아버지였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계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김준호 씨였어요. 8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찬 모습이었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 왔을 때는 많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할아버지였어요. 김준호 씨였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갑자기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처음이라 많이 서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1년 전에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준호 씨 옆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간단한 스텝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준호 씨가 살짝 손짓으로 알려주셨어요.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으로 2걸음.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준호 씨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기본 스텝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죠. 모두가 박수를 쳐주실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준호 씨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올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댄스 교실에 갔어요. 매번 준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함께 춤을 추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춤 실력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준호 씨와의 대화였어요. 영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배우시나요? 저보다 훨씬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준호 씨는 은퇴하기 전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인지 말씀하시는 게 참 정확하고 지혜로웠어요. 영희 씨,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열어보니 직접 만드신 나무 브로치였어요. 작은 꽃 모양이었는데 정말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제가 취미로 목공을 배우고 있거든요.
첫 작품인데 영희 씨에게 드리고 싶어서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참 기뻤어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댄스 교실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79세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설렘이었어요. 준호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점점 특별해져 갔답니다. 댄스 교실에서 만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씨와 저는 이제 댄스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선생님도 우리를 보고 최고의 콤비라고 부르실 정도였으니까요. 춤을 추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들이 쌓여갔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춤을 추면서 느꼈던 따뜻한 손길과 서로의 호흡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영희 씨,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한강공원의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함께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이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거든요. 79세의 나이에 데이트라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설렘은 젊은 시절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에 뵐게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제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 같았죠. 결국 파스텔 핑크색 카디건과 편안한 면바지를 골랐어요. 오랜만에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고 가볍게 립스틱도 바르고 나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스스로가 조금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고요. 영희 씨를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벚꽃만큼은 아니지만 제게 건네주신 꽃다발은 작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노란 프리지아와 하얀 안개꽃이 예쁘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천천히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 아래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 씨는 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40대 때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요. 그때 파리에서 본 에펠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밤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준호 씨는 아내를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그 후로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요.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일상이 밝아진 것 같아요. 벚꽃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어요. 준호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79세와 85세, 우리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청춘처럼 설레었어요.
점심으로 준호 씨가 알고 있는 작은 식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맛있는 냉면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 씨는 제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 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일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의 외로움까지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영희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그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도 이렇게 밝게 웃으시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대단해요. 저는 영희 씨의 그런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준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바라봐주는 준호 씨의 시선이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영희 씨. 다음에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꼭 함께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준호 씨와 데이트를 했다. 79세의 데이트라니 웃기지만 정말 행복했다. 준호 씨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감정이 무엇이든 그냥 느끼고 싶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매주 댄스 교실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준호 씨는 저에게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저는 준호 씨에게 제가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준호 씨와의 만남이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 바쁘다며 잘 오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니, 요즘 복지관에서 만나는 할아버지가 있다면서요.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마도 동네에 아는 분이 우리를 봤나 봐요. 응, 댄스 교실에서 만난 분이야. 김준호 선생님이시라고. 어머니, 그 할아버지에 대해 뭐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과거는 어땠는지. 민수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사기라도 당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고 5년 전에 부인을 하늘나라로 보내셨대.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야. 친구요?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두 분이 손잡고 다니는 거, 같이 영화 보러 다니는 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79세의 나이에 아들 앞에서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우리는 서로 좋아해. 뭐가 문제니?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요? 두 분 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에 휘둘리시면 휘둘린다고 내가 뭐 철없는 10대니. 난 분명히 내 감정이 뭔지 알아. 준호 씨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재산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아, 그래서 그랬군요. 민수는 제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집과 약간의 저축이 있긴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말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쉽게 속을 것 같니? 준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작은 연금으로 살고 계신 분이야. 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머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쉬셔야 할 때 아닌가요? 손주들도 봐주셔야 하고.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서는 손주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날 이후로 작은 아들 동수도, 딸 미영이도 전화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이는 캐나다에서 전화해서 한참을 울기까지 했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걱정되는데. 이제 와서 모르는 할아버지랑 그러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어요. 준호 씨와 함께할 때는 정말 행복했지만 자녀들의 걱정도 이해가 갔거든요. 그들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준호 씨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준호 씨,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관계를 알고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제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큰딸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한데, 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영희 씨,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데.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들은 우리를 걱정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우리 관계가 얼마나 진지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준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인데 왜 모두가 반대하는 걸까요? 다음 주 댄스 교실에서 만났을 때 준호 씨와 저는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어요. 둘 다 자녀들의 반대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춤을 추면서도 서로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준호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자녀들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준호 씨의 표정에서 그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댄스 교실에서는 만나지만 그 외의 만남은 줄이기로 한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준호 씨를 생각했어요.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준호 씨와 거리를 두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댄스 교실에서는 여전히 만났지만 예전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손을 잡는 일은 없었죠. 그저 인사를 나누고 춤을 출 때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그리워졌어요. 준호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게 뛰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와서 자녀들 눈치를 보며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하나?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사랑을 통해 얻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는 준호 씨를 정말 좋아해.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엄마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니? 엄마가 이제 79세라서. 그래, 엄마는 늙었어. 하지만 아직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준호 씨는 엄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수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다만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민수는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댄스 교실 시간은 아니었지만 준호 씨가 목공 수업을 듣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복지관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준호 씨가 나오는 걸 보고 다가갔어요. 저를 본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죠. 영희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준호 씨,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이 시작되어 나무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죠. 준호 씨,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 정말 맞는 결정인지. 준호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영희 씨.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영희 씨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들,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준호 씨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느끼는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정말인가요, 영희 씨? 하지만 자녀들은 큰아들과 이야기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존중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제 딸에게 영희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요즘은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눴죠. 준호 씨도 저와 떨어져 있는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영희 씨,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랑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하고요. 하지만 영희 씨와 떨어져 있는 동안 깨달았어요. 이건 분명 사랑이에요. 준호 씨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79세의 나이에 사랑 고백을 받다니 꿈만 같았죠.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요. 다음 주 토요일, 준호 씨는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민수와 그의 아내도 함께였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준호 씨의 따뜻한 인품과 지혜로운 대화 방식이 민수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어요. 김 선생님,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에 이런 활기찬 표정을 보는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영희 씨는 제게도 큰 행복을 주고 계세요. 약속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영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민수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자녀들도 조금씩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물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죠. 가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도 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영희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어떨까요? 바다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준호 씨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그리고 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죠. 우리는 오름도 오르고 해변도 걷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신혼여행 같았달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했어요. 함께 있는 동안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준호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희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있는데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쯤 괜찮으세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약속대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무척 멋있었죠. 저도 오랜만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도 했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영희 씨. 준호 씨의 칭찬에 가슴이 설렜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준호 씨의 집은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촛불과 꽃,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죠. 준호 씨, 이런 준비를 다 하셨네요. 정말 감동이에요. 영희 씨를 위한 특별한 저녁이에요. 앉으세요. 우리는 준호 씨가 직접 만든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는 요리도 꽤 잘하시더라고요. 와인 한 잔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준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영희 씨, 사실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희 씨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준호 씨의 표정이 무거워 보여서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 준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영희 씨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제 첫 번째 결혼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젊었을 때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27살 때였죠. 하지만 그 결혼은 3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어요. 준호 씨의 고백에 놀랐지만 그다지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누구나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괜찮아요, 준호 씨.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야기가 더 있어요. 준호 씨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그는 너무 어리고 미숙했대요. 일에 집중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결국 이혼을 했고, 그 후 10년 동안 혼자 지냈대요. 그때 저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 잘못이 컸지만, 그래도 실패한 결혼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40대 초반에 두 번째 아내를 만났고 그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요. 함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5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 씨, 저는 영희 씨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과거의 실패와 아픔까지도요. 그리고 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희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어요. 준호 씨의 청혼에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79세의 청혼을 받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준호 씨, 영희 씨, 우리가 만난 건 늦은 나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영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영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네, 준호 씨. 저도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나눴죠. 영희 씨, 사실 저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도 준호 씨에게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도 남편과의 관계가 항상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한때는 이혼까지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 고백에 준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의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죠. 아이들은 어렸고 생활은 어려웠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 이겨냈어요. 남편은 다시 일어섰고 우리 관계도 회복되었죠. 그렇게 45년을 함께 살았어요. 준호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아픔, 그리고 기쁨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비밀이 없어지니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 씨가 물었어요. 영희 씨,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릴 계획이세요? 글쎄요. 아마 놀라겠지만, 이제는 이해해 줄 거예요.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제 딸에게도 말해야겠네요. 아마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딸은 꽤 개방적인 아이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9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가 엄마에게 청혼했어. 그리고 엄마는 받아들였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결혼이요? 어머니. 응, 결혼. 엄마도 놀랐어. 하지만 정말 행복해.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정말 소중히 대해줘.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로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가 이해해 준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거든요. 준호 씨와의 결혼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진 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작은 아들 동수가 가장 심하게 반대했죠.
어머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그분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라니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동수야, 엄마는 79세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준호 씨와 나는 서로를 충분히 알게 되었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재산 문제는요. 그리고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가 어머니를 돌볼 건가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이미 그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했어. 서로의 재산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가게 될 거고, 건강 문제는 글쎄, 우리는 서로를 돌볼 거야. 그게 부부의 의미 아니겠니? 동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딸 미영이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분이 엄마를 정말 사랑하나요? 그럼 미영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준호 씨는 엄마를 정말 소중히 여겨줘. 내가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미영이는 한참을 울더니 마침내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축하드릴게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그때 김 선생님도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자녀들이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 씨의 딸 지영 씨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의외로 빨리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박 여사님도 정말 좋은 분 같고요. 저는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영 씨의 지지에 준호 씨는 정말 기뻐했대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죠. 영희 씨, 지영이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겠대요. 그리고 우리 결혼을 축하한대요.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진행했어요. 우리 나이에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복지관 다목적실을 빌려 작은 식을 열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했죠. 결혼식 준비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동수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 동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김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에 놀랐지만 기쁘게 약속을 잡았어요. 주말에 준호 씨와 동수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졌어요. 준호 씨는 교육자다운 지혜와 인품으로 동수와 대화를 이어갔고 동수도 점차 마음을 열어갔어요. 특히 준호 씨가 자신의 딸에게 모든 재산을 이미 물려주었다는 이야기와 우리의 결혼이 재산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동수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대화가 끝난 후 동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걱정했네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너무 기뻐서 동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느낌이었죠. 결혼식 당일 복지관 다목적실은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고 작은 무대에는 영희와 준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그의 가족, 동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미영이와 그녀의 남편까지 모든 자녀들이 참석했어요. 준호 씨의 딸 지영 씨와 그녀의 가족도 와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요. 박 여사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새어머니. 지영 씨의 말에 감동받아 눈물이 났어요. 새어머니라는 호칭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서 고마웠죠.
간단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준호 씨와 제가 함께 입장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주례를 맡아주셨고, 댄스 교실 친구들이 축하 공연도 해주었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분을 축하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준호 씨와 저는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죠. 저는 박영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며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김준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준호 씨와 저는 79세와 85세의 나이에 첫 키스를 나누었죠. 수줍고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도 20대 청춘 같았어요. 식사와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댄스 교실 선생님의 제안으로 준호 씨와 제가 특별 춤을 추게 되었어요. 월광이라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 우리는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리듬을 찾아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춤을 추는 동안 준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영희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이 기대돼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춤이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을 때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수, 동수, 미영이.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진심 어린 축하의 미소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은 신혼여행으로 강원도 속초로 떠났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준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의 집이 더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제 집은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언젠가 손주들이 대학에 다니게 되면 기숙사 대신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함께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영희야, 오늘 댄스 교실에 같이 갈까? 준호 씨가 이제는 반말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워졌죠. 그래, 준호야. 함께 가자. 우리는 여전히 댄스 교실에 다니며 춤을 추고 있어요. 이제는 복지관 행사 때마다 특별 공연도 하게 되었죠. 최고령 댄스 커플이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준호 씨의 딸 지영 씨와 그녀의 가족도 함께였죠. 처음에는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모두가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손주들끼리 금방 친구가 되어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죠.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고 준호 씨와 저는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고 매일매일이 축복처럼 느껴졌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름진 그의 얼굴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점심 후에는 산책을 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나누는 대화를 즐깁니다. 매주 2번은 댄스 교실에 가서 춤을 추고 한 달에 1번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초대해 식사를 합니다. 지난달에는 준호와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연인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죠.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도 우리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 쌍의 노년 커플이 더 탄생했답니다. 그들도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특히 준호 씨의 딸 지영이와 제 딸 미영이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요. 물론 모든 날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아요. 준호 씨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 적도 있고 제가 감기로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인생 이막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준호 씨와 저도 초대받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준호 씨의 말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고 우리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사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붙잡을 용기가 있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준호 씨와 저는 앞으로도 함께 춤을 추며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